일발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펄어비스. 네. 참 논란이 뜨거운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펄어비스? 저는 일발장전에서 펄어비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펄어비스에 주목한 이유는 사실 어제 자사주매입 호재가 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펄어비스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펄어비스를 보는 가장 큰 관점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이 정도면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입니다. 자, 먼저 이 자사주 매입 호재, 너무나 주가에 좋은 일이죠. 공시를 보고도 워낙에 많이 빠져 있어서 분명히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왜 주가가 빠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중국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 이 회사, 공매도 세력 공격에 맞서기 위함일지 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왜 주가가 급락을 했는지 그 요인을 통해서 이 급락했던 이유가 해소가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출시된 검은 사막 모바일 인기 없다. 뚜껑 열어보니 초반 매출 순위가 30위에 머무른다. 여기서 시장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출시를 하면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프리미엄 멀티플을 대입하면 시총이 10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죠. 지금 시총이 4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 중국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가격까지 내려온 겁니다. 중국이 이제 30위권 29위로 출발했다고 하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선 망했구나. 그걸 다 말리는 시총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질 게 없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더 떨어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 과금 형태 구조를 보겠습니다. 늘 보면 초기엔 이렇게 완만하게 갑니다. 완만하게 가다가 앞으로 계속 이제 점점 게임 유저들이 충성도가 높아지고 게임에 적응하고 몰입하면 그 시점부터 이제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드라마 보다가 절정에 도달하면 아무리 비싸도 비싼 콘텐츠료를 내고 사볼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구조입니다. 몰입도가 높은 콘텐츠에 이 접근 가능한 레벨이 되는 시점부터 비싼 수준의 패키지를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착한 과금 구조를 형성을 한 건데 이걸 고집할 이유가 없죠. 증권사들에게서도 비슷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완만한 과금 형태가 나중에 이제 비싼 패키지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이익에 5천억 원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지금까지는 실패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붉은 사막까지 나오고 또 도깨비라는 신작까지 출시가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퍼블리셔인 텐센트가 중국 눈치를 받고 검은 사막 모바일 과금 체계가 천천히 올라왔고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2주에 한 번쯤 되는데 오는 5월 10일 날 한번 보시죠. 이때 과금 체계 발표된 걸 보면 오른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펄어비스 주가도 함께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금 체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내지 않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붉은 사막, 도깨비 그리고 그 어렵다는 중국 판호를 텐센트가 받은 것 이제 질 게 없는 게임이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펄어비스를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민 매니저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많은 만큼 또 골이 깊으면 찬도 높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되게 좀 이른 시간에 원고를 먼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오늘 미국장을 안 보고 지금 펄어비스를 선정을 하신 건데. 안 봤죠? 예. 사실 오늘 미국장에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게임주들이 되게 좀 강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이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분을 더 늘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게임주들이 우리나라 사실 게임주들이 주가가 빠지는 게 뭐 우리 내부적인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지금 게임주들이 다 박살나고 있어요. 로블록스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피인수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지금 계속 주저앉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이제 이런 현상 자체를 이제 게임 산업도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이제 상황이다. 이 검은 사막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글로벌리하게 사실 실패한 나라가 없이 없어요. 다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유독 이제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 MMORPG 게임에 대해서 많은 유저들이
약간 이제 좀 식상함을 느끼고 계신 게 분명한 거거든요. 요즘에 워낙 이제 P2E 게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그런 이제 게임들을 이제 선호하는 트렌드가 분명히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 대규모 IP를 바탕으로 일 매출이 막 30억, 50억, 80억, 100억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게임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번 이 검은 사막 모바일 사태를 보고 이제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과금 체계도 뭐 조금 논란이 좀 있었지만 또 이 로얄티 수익이라는 게 결국 이제 퍼블리셔인 이제 텐센트로부터 매출과 상관없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로열티를 계속 좀 받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초기에 이제 조금 이제 흥행에는 좀 성공하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 뭐 이게 저는 맞다라고 보지만 한두 달 정도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일매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까지 좀 증가되는 것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가 자체가 펄어비스는 사실상 이제 이 도깨비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그 이전 수준보다 주가가 더 빠졌기 때문에 더 빠졌죠. 모든 기대감이 지금 다 소멸되어 있는 시가총액 4조 원대면 펄어비스의 이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이 IP의 가치만도 못한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게임주들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조금 해결이 좀 돼야 된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좀 기조적으로 좀 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적인 경색이 좀 풀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뭐 저점 매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구간. 다만 시간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5월 10일 정도의 과금 체계가 나오는 걸 보고 업데이트 다음에 되는 걸 보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요점은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질 수 없는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정태근 팀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 보고 되게 진짜 센세이션하다는 맞아요. 생각 좀 그러니까. 했었는데 네. 저 그래서 전 도깨비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주가 주식 네, 네. 투자도요. 지금 모바일 게임 섹터의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성장주들이 좀 성장하게 말 그대로 불리해진 증시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제 뭐 미국 증시 보니까 이제 뭐 낙폭과 대기가 좀씩 나오던데 요 문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본업인 게임 부분의 어떤 실적 부진이 물론 펄어비스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 부진 문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이 이렇게 수년째 계속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만 유독 차별을 한다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국 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74개 게임이 판호가 발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2개만 발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매저님이 상당히 그 펄어비스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 그냥 툭 까놓고 저는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호 발급을 막게 되면서 저는 중국 정부가 중국 게임 업체들의 어떤 그 게임 퀄리티가 올라올 때까지 저는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게임 퀄리티가 비슷하다라면은 중국 자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 게임을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선점 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카카오의 오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게 보면 대만이란지 뭐 한국에서 되게 선풍적인 초반에 선점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선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기대하기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고 역주행은 힘든가요? 그러게요. 저도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찬물 끼얹어서 정말 죄송한데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원초적으로 안 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액면 분할. 이게 지금 작년 4월달 액면 분할을 했는데 저는 액면 분할하거나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을 저는 1년 동안은 안 봐요. 안 보는데 하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회사의 주당 EPS를 한번 잘 보시면 뚝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주당 EPS를 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주당 가져가시는 투자자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투자자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이 부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접근할 이유가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펄어비스까지 살펴봤고요.